1년간 지금 아이폰 12 프로 사용하고 있는데 13 프로 안 넘어가진다. 저는 뭐 전혀 살 생각이 없습니다. 거슬리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아서 12와 13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사지 않겠다. 13 여러모로 안 살 이유가 많네요. 그거는 저한테는 이거 진짜 멋진 일이야 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나는 13은 사지 않겠다. 앞으로 14에서는 변화폭이 엄청 커질 텐데 그래서 저는 14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럼 무조건 최신형을 사십시오. 다음에서 전하는 테크 이야기 광택의 윤진우 기자입니다. 오늘은 말이 필요 없는 바로 그 제품 애플의 아이폰 14입니다. 앞서 국내 출시일에 맞춰서 아이폰 13 언박싱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아이폰 12 프로를 사용하고 있는 박진우 기자와 함께 전작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박 기자가 아이폰 12 프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첫인상 좀 어떤가요? 컴팩터 부분에서 전혀 변화가 없다 보니까 새로움을 느끼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노치 크기도 좀 줄었고 카메라도 구경이 커져서 전체 모듈이 좀 커지긴 했지만은 이런 차이는 좀 느껴지시나요? 제품의 모양이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라면 되게 획기적으로 느껴진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노치는 노치다. 똑같이 거슬리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삼성전자도 이 부분 굉장히 조롱했잖아요. 추후에 UDC를 적용한다든지 펀치홀을 적용한다든지 그런 식의 변화가 없지 않은 이상 이 노치 디자인은 여전히 거슬리고 불편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1년간 지금 아이폰 12 프로 사용하고 있는데 13 프로 안 넘어가진다. 저는 전혀 살 생각이 없습니다. 디자인적으로 저한테 끌리는 게 없고 빨라지긴 했잖아요. A15 바이오닉이 A15 바이오닉 같은 경우에 GPU 코어를 애플은 원래 한 5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일반 모델은 한 코어를 죽여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성능 차이가 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애플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그 A15 바이오닉의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또 홍보를 하고 있긴 한데 실제 구매자들한테 이게 어떤 장점으로 다가올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전 사용자들에게는 좀 어떤 메리트가 있어 보이죠? 넘어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13에서는 최신 프로세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성능 체감도 사실은 아이폰 12에서보다는 훨씬 많이 느껴지실 테고 잘 부족한 건 모르겠는데 여전히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하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7 플러스를 쓰고 있는 우리 촬영하고 있는 오지서피도 똑같이 이게 7 플러스예요? 네, 이 구역 이렇게 커요. 이거를 여전히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레드 에디션이네요. 레드 썼는데 아이폰 13을 언박싱을 하고 지금 일주일째 혼자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지금 촬영하기 전에 근데 100% 확실한 건 다 절대 전으로 못 돌아가요. 일단은 홈화면 나가는 것부터 좀 그러니까요. 그래픽이 다르죠. 좀 분명히 몇 년 지난 모델과 현재 최신 버전의 모델의 성능 차이는 분명하다. 근데 이게 1년 사이에는 뭔가 획기적으로 마련되지 않아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저도 이제 아이폰을 계속 쓰고 있는데 항상 저는 이제 큰 세대를 걸러서 쓰고 있거든요. 10을 썼었는데 11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12 쓰고 있으니까 13에는 전혀 관심이 생기지 않아요. 아이폰 13은 패키지가 또 변했잖아요. 박스 패키지가. 보시면 굉장히 얇고요. 그리고 없어요. 사실 써보면 그냥 케이블 하나 딸랑. 이 환경 보호를 하겠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라이트닝 볼트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진정성을 좀 의심받게 하는 그런 행동들이 아닐까. PC 얘기 나와서 이거랑 이거 비교하면 진짜 환경 보호 많이 되겠네. 환경 많이 많이 한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되긴 하네. 많이 한 것 같기는 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또 그렇긴 하네. 오케이 인정. 예, 이거는 인정. 킹정하고 넘어가시죠. 근데 저 때는 충전기를 줬잖아요. 그렇지. 어댑터를. 안에 있으니까. 이게 근데 뭐 있어? 지금 안 주잖아. 진짜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도 다 줬었어. 이거 비닐도 안 써. 새거 아직도 있다. 그렇죠. 이런 거 집에 4년째 진짜 많을걸요. 그러니까, 사람들 이런 애플 사람들이. 쓰는 사람들은 그래. 몇 개씩 있을 거예요. 근데 맞아요. 또 추가 소비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지. 정품은 또 비싸가지고 이제 아이팟 터치도 있네. 카톡티 얘기 사실 많이 하긴 했는데 케이스를 이렇게 씌워도 사실은 케이스를 씌워도 카톡티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맥세이프 클리어 케이스, 이 정품 케이스인데도 카톡티가 분명히 있어요. 이게 있거든요. 이것도 정품 케이스거든요. 근데 정품 케이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누르면 카톡티가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카톡티 있으면 무슨 상관이야. 케이스 씌우면 어차피 없는데 라고 생각했던 거는
아이폰 12 같은 경우는 케이스를 씌우면 카툭티가 없기 때문에 그 카툭티를 덮기 위해서 케이스를 두껍게 만들 수는 또 없잖아요. 12 프로 맥스의 이 센서 자체, 이미지 센서 자체가 움직이면서 사진의 흔들림을 잡아주는 뭐 센서 시프트 OIS라는 게 12 프로 맥스에만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13에는 전 모델에 그게 다 들어갔다는 걸 강조를 하고 있는데 12 프로 맥스에 들어갔던 게 업그레이드 된 게 아니고 그냥 전체 다 들어간 거 말고는 차이가 LG 이노텍이 만드는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것도 참 여러모로 안 살 이유가 많네요. 나 삼성전자 어떻게 해결하고 있죠?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제가 전화해봐서 물어볼게요. 이번 아이폰 13에는 시네마틱이라는 게 들어가서 굉장히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만족감이 높은데 좀 어떠세요? 신기한 기능인 것 같긴 해요. 취재 현장 나갈 때 동영상 찍을 일들이 많잖아요. 이런 시네마틱 기능이 있는 영상을 찍게 되면 뭔가 조금 더 멋있는 영상이 남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게 그 정도 뿐이지 내가 이 기능 때문에 이걸 산다는 아닌 것 같고, 야 아이폰 13 어때? 주변 사람들 물어봤을 때 야 이런 것도 있잖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재밌는 기능 정도로. 일반인이 실제로 이 기능을 얼마나 쓸지에 대한 좀 그것도 의문이긴 했거든요. 인물 사진도 사실 초반엔 되게 많이 썼죠. 음식 사진도 인물 사진으로 찍으면 뒤에 3D 효과를 할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들어서는 많이 안 쓰거든요. 시네마틱도 그 기능 초기에는 뭐 사람들이 신기해서 이것저것 써보다가 귀찮아서 그냥 난 영상 찍을래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마케팅적으로는 굉장히 도움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쓰려면 이 카툭티가 어쩔 수 없다. 그렇지만 나는 13을 사지 않겠다. 배터리 용량을 200mAh 정도로 키워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반 정도를 늘렸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사실 대기 화면에서 1시간 반, 뭐 음악 재생 같은 거 1시간 반, 뭐 이런 거 늘어난 거지. 사실은 고성능 애플리케이션 돌릴 때 1시간 반이 늘어났다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기술적인 영역이긴 한데 사용 패턴이 전혀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와닿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혁신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뭐 스마트폰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집에 가서 충전 다 해놓으시잖아요. 자기 전에 충전선 꽂고 혹은 무선 충전기 위에 올려놓고 그 사용 패턴은 바뀌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출근했는데 충전선을 안 들고 왔어. 근데 막 지금 30% 남아 있었던 게 제품을 바꾸더니 50%가 됐어. 20%로 난 이 마음의 안정감. 아니 50%의 마음의 안정감 아니, 느낀다고요? 아니 50%랑 32%랑 나한테는 큰 차이가 없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왜냐면 50%에도 꽂아놔야 되거든요. 아 그건 저한테는 뭐 야 이거 진짜 멋진 일이야 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아이폰 13이 나옴으로써 아이폰 12가 가격이 좀 떨어지거든요. 제가 아는 윤진우 기자는 가격 때문에 12를 사셨다는데 그래서 질문 13으로 가면 가장 좋겠지만 12로 가도 괜찮을까? 저는 뭐 디지털 기기들은 늘 최신형을 사야 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라서 제가 만약에 주변에서 야 11을 살까 13을 살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13 사라고 할 겁니다. 뭐 그거는 개인의 선택인 것 같아요. 좀 저렴하게 10이 넘어갔다가 내년에 14가 나오면 14로 다시 넘어가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살짝 들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애플이 사실은 홀수 세대에서 계속 저걸 바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폰 10이 기점이었어요. 아이폰 9 없이 8에서 바로 10으로 짝수면서 아이폰도 지금 짝수 세대에서는 엄청 바뀌는데 홀수 세대에서는 이제 안 바뀌잖아요. 앞으로 14에서는 변화폭이 엄청 커질 텐데 그래서 저는 14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 우리 계속 얘기하는 레드 7 플러스를 쓰는 우리 OPD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는 버티는 정도면 네. SE2가 있거든요. SE2 이거에 네. 네. 아 여기 또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먹고 살만 하니까 13이니 10이니 고민을 맞아. 하는 거지. 분명히 이제 시장에서는 또 그런 저가형 보급형 모델을 원하는 목소리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뭐 네, 여기 바로 여기 있어요. 그냥 개인의 선택. 소비는 항상 개인의 그럼 여기는 선택입니다. 완전 프리미엄만 네. 저는 지금 아주 오락가락 하는데 12 썼다가 14로 넘어갈까 이런 고민. 저기는 아예 그냥 SE. 자, 근데 한 가지 소비 생활의 가장 분명한 점은 비싸고 나쁜 건 있지만 싸고 좋은 건 없다. 아 그거는 뭐 불가능 없이 국룰입니다. 그럼 무조건 최신형을 사십시오. 오늘 저희가 이제 아이폰 13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여쭤보겠습니다. 12 프로 유저로 넘어가실 겁니까? 안 삽니다. 안 사요, 안 사. 그만하세요. 저는 10 유저로서 11로 넘어갔다 어찌 13 같지 않고 갤럭시 Z도 안 사고요. 아이폰 13도 안 삽니다. 아이폰 12 프로 열심히 쓰다가 이렇게 예. A16 바이오닉 나오는 아이폰 14로 갈아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13 보류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광택의 윤진우 기자. 박진우 기자였습니다.